네, 3장 이제 들어갑니다. 네, 대상자 중심 신체 활동 요양보호가 되겠습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 들어갑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중 잘못된 것은 첫 번째, 무효시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네 번째,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다섯 번째,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 또 말을 건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자는 동안에는요, 건드리지 않는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불을 들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두 번째, 억제대의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자세 변환이 힘들어 욕창이 잘 생긴다. 두 번째, 근육을 움직이지 않아 근력이 떨어진다. 세 번째, 심장 기능이 증가된다. 네 번째,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다섯 번째, 관절이 굳는다. 예, 억제의 피해인데요.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 심장 기능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저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섭취 요양과 식사 자세에 대해서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섭취 요양 보호의 일반적인 원칙. 대상자의 질병 유무만 고려하여 음식을 선택한다. 예, 그 섭취 요양의 일반적 원칙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상황, 질병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네, 요양보호사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요양보호사의 요구가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 주변 환경을 청결히 정리한다. 식사 전이 아니라 후가 아니라 전에 주변 환경을 청결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례, 구토, 청색증 등이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식탁에서 식사할 때 대상자의 올바른 자세. 식탁의 높이는 의자에 앉았을 때 가슴 높이로 하며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에 오게 한다. 식탁의 높이인데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항상 식탁의 높이는 배꼽 높이로 한다. 네, 정답입니다. 의자에 팔 받침이나 등받이가 없는 것이 좋다.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턱을 치켜주는 자세가 사례 방지에 좋다. 음식을 삼킬 때 턱을 위로 든다. 음식을 먹는 경우 턱은 똑바로 세워준다. 이 경우는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의자의 가장자리에 걸터 앉는다. 의자에 깊숙이 앉아야 합니다.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 앞부분이 바닥에 닿게 한다. 발끝이 바닥에 닿는 의자 높이가 좋다.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한다. 발끝이 아니고요.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탁 위에 발꿈치를 올리지 않는다. 발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휠체어에 앉을 때는 휠체어를 식탁에 가까이 붙이지 않는다. 휠체어에 앉을 때에는 식탁과 거리를 두고 앉는다. 거리를 두면 안 되고요. 실체와 식탁은 가까이 붙이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 건강한 쪽을 위로하여 약간 누운 자세를 취한다. 불편한 쪽이 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건강한 쪽이 아니라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불편한 쪽이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가 아니고요. 침대를 약 30 내지 60도 정도로 높이는 게 좋습니다. 식사 도중 사례가 걸리면 물을 마시도록 한다. 식사 도중 사례 걸리면 식사를 중단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자세를 똑바로 눕힌다. 편마비 대상자는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가능한 침대 머리를 낮춘다. 침대 머리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에서 식사를 보조한다. 요양보호사는 항상 건강한 쪽에서 식사를 보조합니다.
다음은 핵심 쪽집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의 영양 결핍을 초래하는 위험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연하곤란, 두 번째, 사회적 고립, 세 번째, 인지장애, 네 번째, 급성 또는 만성질환, 다섯 번째, 상처 회복 지연. 네, 여기서는 상체 회복 지연은 노인의 영양 결핍 초래 위험 요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인 대상자의 영양 부족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신체 기능 저하, 두 번째, 상처 회복 지연, 세 번째, 배변 양상 변화, 네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다섯 번째, 마르고 약해 보임. 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노인들에겐 좋은 거죠. 영양 상태 부족한 영양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지표입니다. 대상자가 식사를 할 때 올바르지 않은 식사 자세는 첫 번째,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의자 높이가 좋다. 두 번째,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세 번째,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로 한다. 네 번째, 식탁에 앉을 때는 대상자를 의자에 깊숙이 앉히고 식탁 가까이에 붙인다. 다섯 번째,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네, 이 문제를 쭉 보면 핵심 족집게 문제 다 마찬가지지만 역대 기출 문제에서 옳은 지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옳지 않는 지문으로 섞어놨습니다. 하나 한 줄 한 줄 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답은 바로 보이죠? 네, 정답 뭐겠습니까, 선생님? 네,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네, 아까 뭐라 했죠? 30도에서 60도. 대단한 효과를 바른 건 이제 요약에 대해서 전혀 요자도 모르시는 분인데요. 이 학습 효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정답을 맞히시고 네. 왜 틀렸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식사와 경관 영양 돕기입니다.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돕기 원칙과 방법. 마른 음식을 먼저 제공한다. 네, 식사 전에 물을 먼저 마신다.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간다. 삼키기 쉽도록 턱을 위로 들게 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또 나왔네요. 똑바로 누운 상태. 계속 침대에 나오네요. 머리를 최대한 올리고 이제 찾고 있는 기출 문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등에 베개를 대어주고 음식을 먹을 때는 약간 옆으로 앉게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턱을 들어 올린 후 식사를 제공한다. 예,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를 제공한다.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입맛을 돋우기 위해 신맛 나는 음식을 먼저 준다. 신맛을 가는 음식이 되면 뭐가 생기죠? 살에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신맛이 또 강한 음식이 뭐냐 또 물어봐요. 자몽이나 레몬 등이 신맛이 강한 음식입니다. 천천히 식사하도록 자주 질문을 한다. 음식을 먹는 도중에는 간단한 대답만 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식사 중에는 가능한 한 질문을 하지 하지 않는 게 않는다. 좋습니다. 고용물질을 먼저 섭취하고 수프, 물 등을 먹인다. 예,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다음에 좀 딱딱한 고형 물질 음식을 먹게 하고 좋습니다. 천식이나 구역질이 나타나면 음식량을 줄인다.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입에 넣어준다.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입에 넣어줘야 되지 원하는 만큼 주면 안 됩니다. 대상자 스스로 식사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켜준다. 예, 대상자가 식사할 때 자리를 비켜주면 안 되고요. 연하곤란이 있는지 사례에 생기지 않는 건지 질식이나 또 기타 불편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빨대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의 입에 빨대를 계속 꽂은 채로 식사를 돕는다. 손가락 사이에 손가락 사이죠. 네. 빨대를 고정 후 대상자의 입에 물리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빨리 먹도록 한다. 빨리 먹는 게 함정이죠. 빨리 네. 먹는 게 아니고 천천히 식사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계속 밥을 넣어준다. 일정한 속도 기기가 사람이 먹는 게 기기가 아니잖아요. 예.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질식 증상이 나타나면 쉬었다 먹인다. 사리가 들리면 기다렸다가 다시 제공한다. 자, 이 문제 주의해야 됩니다.
지식이 증가하면 쉬었다 먹인다. 사례가 걸리면 기다렸다 다시 제공한다. 사례가 들거나 지시가 하면 즉시 식사를 중단하고 보고한다. 네, 주의하십시오. 식사 후 바로 눕도록 한다. 상체를 높이고 식사 후에는 상체를 높여줘야 해요. 놔주면 안 되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돕는다. 한 가지 음식을 푸짐하게 제공한다. 한 가지 음식은 재미가 맛이 없잖아요. 식욕도 저하되고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한다.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미리 알려줘야죠. 어르신 오늘은 뭐 삼계탕이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탕수육이 나옵니다.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음식을 준다. 이건 다 삼킨 후에 음식을 주는 게 맞죠. 입맛이 없는 경우에는 밥을 물에 말아서 준다.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서 식욕을 돋아야 되는 거지 물에 말아서 주면 안 됩니다. 그 저희들이 자주 먹는 거죠. 예. 잘못된 습관입니다. 국물은 부러지지 않는 가는 빨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시게 한다. 구부러지지 않는 가는 빨대를 이용해 스스로 마시게 한다고 안 되고요.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입가에 흘린 음식물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둔다. 그때 닦아줘야죠. 구강 관리를 할 필요는 없다. 식후 구강 관리를 꼭 해야 합니다. 음식을 먼저 섭취한 후 국이나 물, 차 등을 제공한다. 국이나 물차 먼저 섭취한 후 음식을 제공하거나 고성 물질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경관 영양을 한다. 입으로 식사할 수 없고 영양 공급이 불충분한 대상자인 경우에 경관 영양을 하는 겁니다. 고농도의 진한 영양액을 준비한다.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위관이 빠지면 즉시 밀어넣는다. 비위관이 막히거나 혼탁할 경우 세척을 위해서 빼낸다. 영양액이 역류되면 즉시 비위관을 제거한다. 영양액이 역류하면 영양주머니를 높여준다. 비위관이나 영양주머니는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요. 관찰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는 간호사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영양액은 뜨겁게 준비한다. 따뜻하게 준비하죠. 뜨거우면 못 먹죠. 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식사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의식이 없으면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합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꼭 알려야 됩니다. 침상머리를 낮춘다. 침상머리를 낮추면 뒤로 접혀지잖아요. 침상머리를 항상 올려야 식도로 잘 넘어가죠.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만 씻는다. 사용 후 그때그때 매번 씻어야 합니다. 영양액의 유효기간은 관찰하지 않는다.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글쎄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사용해야죠. 구강 영양이 아니므로 입안 닦아내기는 할 필요가 없다. 입안 닦아내기 당연히 해야죠. 청색증이 나타나면 머리를 올려준다.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에 관리 책임자에게 연락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문장입니다. 영양액 주입 후 알코올 솜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거즈를 감은 설압자,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서 사용해야 합니다. 경관 영양 주입 후에는 바로 누워 쉬도록 한다.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돕는 게 좋습니다. 영양 주머니는 위장보다 낮은 위치에 건다. 영양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은 위치에 건다. 항상 영양 주머니는 이장보다 높은 위치에 거래되죠. 다음은 이제 핵심 쪽집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째, 사례가 들면 즉시 중단하고 보고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식욕부진이 있을 때는 반찬을 색깔별로 보기 좋게 담는다. 맞는 문장이고요. 세 번째,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는 침상머리를 30도, 60도 높이는 음식을 제공한다. 맞는 거죠. 계속 나오죠. 네 번째, 사례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신 음식을 대상자에게 드시게 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 빨대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 입에 빨대를 계속 꽂은 채로 식사를 돕는다. 다섯 번째죠. 벌써 공부가 혁수효과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왜냐면 그 꺾기는 그리고 손에다가 끼워서 줘야 된다고 내가 조금 아까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살이 걸리기 쉬운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네. 네. 첫 번째, 삼킬 수 있는 양은 조금씩 제공한다. 네, 맞고요. 두 번째,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한다. 네, 맞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해 음식을 제공한다. 맞고요. 네 번째, 국이나 물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인다. 맞고요. 다섯 번째, 고개를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로 먹인다. 틀렸고요. 네, 2번하고 이제 2번하고 대치된 문제죠. 네. 2번 한 거고 네. 5번 있을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영양 주머니는 위장보다 낮은 위치에 건다. 두 번째,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세 번째, 충분히 삼킬 수 있는 양을 입에 넣어준다. 네 번째,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비관이 새거나 역류되면 간호사에게 알린다. 다섯 번째,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 첫 번째가 틀린 문이에요. 아, 예.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찾았죠. 왜냐면 학습효과가 바로바로 바로 영양 주머니는 네. 높아야 되거든요. 네, 선생님 보니까요. 지금 학습효과 나타나잖아요. 네. 이 교과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글쎄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핵심 요약정리 딱 해놓고 네, 기존 역대 기출문제에서 틀린 지문들을 네. 바로 잡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로 보니까 잡으니까 오답 문제만 예. 봐도 그러니까 이제 족치계 문제도 기존의 그 문제에서 나왔던 건 문장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네. 거죠. 다음은 투약 돕기. 예. 제가 재밌네요. 네, 제가 시험을 봐야 될 것 재미 같습니다. 느끼면 좋은 거죠. 투약 돕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두세 문제씩 나옵니다. 여기가요? 예. 자,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 들어갑니다.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를 바로 신경을 써서 들으시면 쪽집게 문제도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 금식인 경우에는 혈압약은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식이어도 혈압약은 꼭 복용해야 합니다. 가려약을 입안에 넣고 물을 마신다. 가려약은 직접 입에 넣어준다. 가려약은 숟가락에 따라서 투약한다. 저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항상 가려약은 숟가락을 사용해서 물에 녹인 후 네. 투약한다가 맞습니다. 알약 개수가 많아도 한꺼번에 투약한다. 알약의 개수가 많을 때는 약을 갈아서 투약한다. 알약의 개수가 많아도 한꺼번에 먹게 한다. 약의 종류가 많으면 분쇄해 투약한다. 알약은요 두세 번 나누어서 투약한다. 네. 용량이 많은 물약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한다. 물약은 용량이 적을 때 주사기를 이용하고요. 용량이 많을 때 그냥 드시면 됩니다. 손으로 만진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오염되죠? 절대로 다시 넣으면 안 됩니다. 삼키기 힘든 알약은 뜨거운 물에 녹여서 먹인다.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갠다. 큰 약은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이 문제 핵심은 절대로 약은 갈거나 쪼개지 말아야 합니다. 네. 숟가락에 녹여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냉장 보관한다. 절대로 사용하지 마셔야 됩니다. 잘못 복용했을 경우 관찰만 한다. 복용한 약을 토하면 5분 후 다시 먹게 한다. 이 경우는 시설장에 보고해야 되는 거죠. 술을 마신 후에도 약은 꼭 챙겨 먹는다. 술과 함께 복용 안 된다라고 숱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약병 뚜껑을 열 때 병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중요해요.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안쪽이 위로 향하도록 놓습니다. 오염 때문에 그래요. 오염 되지 금식 않도록. 중에는 약을 투약하지 않는다. 아까 나왔죠. 혈압약 등 매일 투여하는 약은 반드시 투약해야 한다. 약의 흡수를 돕기 위해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우유와 함께 먹는 게 아니고요.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가려약은 한꺼번에 섞어서 투약한다. 따로 투약해야 합니다. 용량보다 많이 다른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다시 넣으면 안 됩니다. 손을 떠는 경우 대상자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손에 직접 준다. 직접 입안에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손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캡슐은 껍질을 벗긴 후 가루만 투약한다. 캡슐이 뭡니까? 캡슐 네. 벗기지 말아야죠. 캡슐로 된 약이죠. 네. 벗기면 안 되죠. 통째로 드셔야 됩니다. 벗기지 않는다. 색이 변한 물약을 흔들어서 사용한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섞어서 네. 네. 처방된 약 이외의 약은 섞어서 준다. 섞어주지 않는다.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 알약을 꺼낸다.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약을 먹이는 물은 조금만 준다. 충분히 줘야죠. 남은 알약은 다른 병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물약을 투여할 때 돕기 방법. 물약 뚜껑은 엎어둔다. 뚜껑의 위가
위로 가도록 놓고 계량캡을 눈높이로 든다. 예,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뚜껑의 이가 바닥으로 가도록 한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약은 라벨이 있는 쪽으로 붓는다. 라벨이 붙은 쪽 방향으로 요갱을 따른다. 예, 이거 헷갈리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요갱을 따라야 됩니다. 라벨의 반대쪽 방향 염두해 주기 바랍니다. 약을 따른 후에 약물을 흔들어 섞은 후 보관한다. 따르기 전에 섞는다. 그죠? 병뚜껑을 씌우기 전에 복용량을 확인한다. 예, 약병의 뚜껑을 열 때 복용량을 꼭 확인한다. 물약은 절대로 흔들지 않는다. 흔들어서 섞는다. 섞는다.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잘 흔들어 먹인다. 버린다. 라벨이 붙은 반대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쥐인다. 라벨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진다. 이렇게 예. 병뚜껑을 씌우기 전에 물수건으로 입구를 닦는다. 물수건이 아니라 거즈로 입구를 닦는다. 남은 약은 다시 부어 넣는다. 버린다. 병뚜껑 안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바닥이 아니라 위로 가도록 놓는다.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약을 보관한다. 직사광선은 피한다. 가루약을 거부하는 대성제의 복용도끼. 앙화유를 취한 후 입에 넣어준다. 반와이를 취한다. 선생님 여기서 왕와이가 뭐예요? 앙화유 예, 앙와이, 반와이 잘 몰라요. 헷갈리죠? 네. 전문용어 나왔어요. 왕와이는 완전 누운 상태. 아, 180도 이렇게 누워 있는 침대에 이렇게 쭉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가루약을 먹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반화유를 네, 침대에서 이제 45도 정도나 네. 30도, 30도에서 60도 정도 이렇게 거기. 그래 약을 드시기 편하지. 누워 있는 상태 약을 드시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앙와이, 반와이 용어를 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다른 약과 함께 먹인다. 바로 먹입니다. 눈을 감게 하고 입을 벌려서 억지로라도 먹인다. 가루약은 억지로 먹이는 것은 안 됩니다. 우유에 섞어서 먹인다. 예, 물로 먹인다고 되어 있죠.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 예, 개봉 후 아니네. 안연고. 예, 연고. 개봉 후 처음 나오는 것부터 사용한다. 예, 개봉 후 처음 나온 것은 거즈로 닦아 버린다. 상부 결명량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야, 이 문장은 100% 나오는 문장입니다. 매년 시험 문제마다 다른 어떤 지문보다 이 지문은 100%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2cm. 그게 아니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이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는다. 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상부 결명량의 안쪽에서 바깥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cm 정도 짜 넣는다가 정답입니다. 투여 후 눈은 감고 안구를 고정시킨다. 안구를 좀 움직이게 해야 이렇게. 튜브를 깨끗한 종이수건으로 닦고 뚜껑을 닫는다. 항상 이게 종이수건, 뭐 물수건, 뭐 이런 마수건 아니면 멸균솜, 뭐 거즈로 닦는 게 좋습니다. 눈 밖으로 나온 연고는 손으로 닦아낸다. 거즈로 닦아 버린다. 네, 제발 좀. 기약.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 네. 귀를 아래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귀를 이쪽으로 한다.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다. 예, 기약 투여할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문제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귀바퀴를 후상방향으로 잡아당겨 투여한다. 후상방이 아니고 어딘지 압니까? 네, 후상방. 하방이 아니라 이게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서 그렇군요. 약물 투여를 해야 합니다. 2도 중앙에 정확한 방울치의 약물을 점색한다. 2도 측면에 점적해야 합니다. 측면, 2도 측면, 중앙이 아니라 측면. 예, 점적한다. 그 표준교재에 그 그림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에 넣어둔다. 약병을 끓는 물에 잠깐 담근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운다. 차가운 상태로 바로 사용한다. 상식적인 거죠.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잖아요. 이렇게 시험지가 나와요. 기하고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인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틀린 지문 딱 놓고 마지막에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근다. 이게 옳은 지문에서 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햇빛이 드는 실온에 둔다. 예, 상온에 그늘진 곳에 두어야 됩니다. 약을 투여한 후 귀지를 제거한다. 귀지는 절대로 제거하면 안 되고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해야 합니다. 점적 후 작은 솜을 1분 동안 귀에 꽂아 놓았다가 제거한다. 점적 후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넣는다.
점적 후 작은 솜을 15 내지 20분 기억해 주세요. 15 내지 20분 동안 끼워놓다가 귀에 끼워놨다가 제거해야 합니다. 주사 주입 돕기. 손목 부위를 문질러 준다. 주사를 맞고 나서 요즘에 문질러라고 합니까? 옛날엔 문질러라고 했었죠. 옛날에는 맞아요. 공대 딱 주고 아프다고. 막 문질렀어요. 절대 요즘에 문질러합니까? 요즘 쭉 그냥 절대 비비지 않는다. 그래요? 누르면서 하잖아요. 절대 비비면 안 됩니다. 수액 주입 속도를 줄인다. 속도를 일정하게 해야죠. 수액은 수액병을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내려준다. 심장은 낮게 만들어요. 항상 심장보다 낮게 높아야 이게 수액이 잘 들어가죠. 통증 부위를 염증질한다.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이게 통증이 있을 때는 주사에 냉온찜질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조절기를 풀어준 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조절기를 풀으면 안 되죠. 문제가 생기면 조절기를 잠그로 책임자가 보고한다. 주사 부위에 이상이 있어도 그냥 둔다. 관리 책임자가 바로 보고해야죠. 주사 부위가 부은 경우 즉시 주사바늘을 제거한다. 요양보사는 주사를 주입하거나 빼는 그런 의료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사바늘 제거한다는 틀린 문장이죠. 주사바늘 제거 후 1분간 비빈다. 비비지 않는다라고 했죠. 의복을 갈아입힐 때 주사바늘을 빼둔다.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약을 보관하는 방법.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럽의 경우 잘못 따른 약은 다시 병에 넣는다. 시럽은 물약인데요. 병에 넣지 말고 버린다. 물약은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보관한다. 물약은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합니다. 알약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알약은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가려약을 먹일 때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해야죠. 오염냉입니다. 가려약은 습한 곳에 보관한다. 가려약은 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죠. 안약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차갑잖아요. 안약 투여할 때 그러면 안 되죠.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핵심 쪽지게 문제입니다. 이제 오답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쪽지게 문제로 들어가면 문제 풀기가 자, 첫 번째 대상자의 투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는다. 두 번째 알약이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 나누어 투약한다. 세 번째 대상자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손에 직접 쥐어준다. 네 번째 대상자가 손을 떠는 경우 알약을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다섯 번째 투약 후 질문을 하여 입안에 약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지금 세 번째 대상자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손에 직접 준다. 이건 아닙니다. 왜 틀린 거예요? 손에 쥐어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직접 입안에 넣어줘야 되죠.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고요? 네. 어떻게 직접 입안에 넣어줘요? 가만 있어봐. 제가 아까 우리 오답 나왔던 거 같은데.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죠?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 있어봐요. 대상자가 손을 떠는 경우.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직접 주면 안 되죠. 그렇죠. 다음 넘어갈까요? 여기 그냥 3번이 틀린 거죠? 3번이 틀린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분명히 제가 그거 보니까 맞는데. 자, 두 번째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첫 번째 알약은 약뚜껑에 따르고 다시 손을 옮긴다. 맞죠? 두 번째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세 번째 가려약은 숟가락에 물과 함께 녹인 후 투약한다. 네 번째 시럽은 개 한 컵을 눈높이에 맞춰 약을 따른다. 다섯 번째 남은 알약은 다른 병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다섯 번째가 틀렸습니다. 남은 알약은 어떻게 되죠? 버려야죠. 아니 이게 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대상자에게 약을 투여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안연고는 하부 결막낭 위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는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눈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멸궁 생리 심폐근수에 적신 솜으로 닦아낸다. 세 번째 기약 투여는 2도 중앙에 정확한 방울체 약물을 점적한다. 네 번째 기약 투여는 귓방귀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투여한다. 다섯 번째 기약 점적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이거는 좀 헷갈리죠? 제가 보면 세 번째가 틀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 번째 기약 투여는 2도 중앙이 아니라 2도 측면에 정확한 방울쇠 약물을 점적한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역대 기출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맞췄잖아요. 예, 이도 중앙이 아니라 이도 측면. 근데 귀압 점적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한다는 안 예, 나왔었어요. 예. 아무튼 이것만 안 나왔는데 예.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아까 3번이 틀린 것 같았어요. 예. 저도 잘 맞추네요. 네. 네. 네 번째,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의 손목이 부었을 때 대처방법을 옳은 것은 1. 조절기를 잠그고 시설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주사바늘 제거 후 1분간 비빈다. 주사 부위에 온질질을 한다. 네 번째, 주입 속도를 줄인다. 다섯 번째, 수액병을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내려준다. 지금 이건 1번 조종기를 잠그고 시설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만 있어. 이게 지금 문제가 오답만 잘 풀면 예. 다 맞히는 문제네요. 이 책의 특징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핵심 문제, 핵심 요약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역대 기출 문제에서 오답풀이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치계 문제, 이것도 역대 기출 문제에서 엄선된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재밌네요. 바로 답이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책이 만들어진 거는 아, 훌륭한 책이에요. 그냥 저는 지금 대한민국 최초 책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사실은 처음 지금 문제를 풀이하고 있는데, 네. 사전에 공부를 배설 관찰 및 화장실 이용 돕기 문제를 예. 오답부터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출 오답 바로잡기. 요 문제를 잘 풀면 쪽집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네. 배설 요양 보호의 일반적 원칙. 항문은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는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죠. 자, 항문에서 항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네? 항문 다음에 그게 있죠. 이제 항문이 있으면 이제 그 불결한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소중한 부분 쪽으로 닿으면 오염이 돼요. 그 질염을 유발할 수 있어. 특히 여성 생식기인 경우는. 네. 그래서 요도로부터 항문 쪽으로 닦아야 돼요. 그죠? 그렇군요. 항문은 요도에서부터 뒤로. 항문 쪽으로 닦는다. 그렇게 표현하거나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는다. 앞쪽에서 뒤로 닦는다는 거죠. 항문 쪽에서 앞으로 닦는 게 아니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꼭 등장하는 질문이고 문제. 배설을 하면 모아서 한꺼번에 치운다. 배설은 하면 바로바로 치워야죠. 낙상 예방을 위해 이동 변기 사용을 적극 권유한다. 이동 변기는 화장실에 가기 어려운 그런 어르신의 배설을 도울 때 사용하는 거죠. 걸을 수 있는 대상자는 화장실에 혼자 가게 한다. 절대로 걸을 수 있더라도 우리 요양 대상자들은 어르신들은 항상 혼자 가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끝까지 닦아야 한다며 뒤처리를 해준다. 대상자가 수술할 수 있도록 뭐든지 자립심을 키워야 되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있어도 상관없다.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이런 것도 역대 기출문제 다 나온 거예요. 어. 틀린 문제가 나온 거죠. 예. 틀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틀린 문제 바로 잡으면 되죠. 화장실의 바닥에 물기를 없게 하고 조명을 적절히 밝혀준다. 휠체어 사용 시 잠금 장치를 항상 열어준다. 실체하면 무조건 잠금장치 걸어줘야죠. 예. 잠가준다. 걸어준다. 배뇨하는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본다. 배설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대기한다.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누가 옆에 있으면 변이 잘 안 나오니까 호치기를 주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알린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발 받침은 항상 내려놓는다. 발 받침대는 항상 접는다. 낙상 예방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준다. 최대한 수술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핵심 쪽지가 문제입니다. 예. 첫 번째, 배설 요양보호의 일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문은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두 번째, 배설 전에 관찰한 내용은 통증이다. 세 번째,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술하도록 돕는다. 네 번째, 안절부절 못하며 허리를 들썩이는 행위는 배설 욕구 표현이다. 다섯 번째, 배설 전에 관찰한 내용은 이전 배설과의 간격이다. 이건 첫 번째 문제가 틀렸습니다. 앞에서 뒤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돕는 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를 돕는다. 두 번째,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배를 설치한다. 세 번째,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한다. 네 번째, 낙상 예방을 위해 변기 옆에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여 비롯이 잡도록 한다. 다섯 번째,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접근시킨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를 돕는다가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 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